선거에 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174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김한근 시장은 강원도당에 신청한 재심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강원도가 전체 시군에 보건소 일반 업무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확산세가 크게 줄지 않은 시군들은 업무 재개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멈췄던 동해 묵호 울릉항로가 1년 반 만에 재개됐지만 투입되는 여객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원거리 이동과 높은 기름값 부담 등 열악한 수거 환경 때문에 강원도 농촌의 영농 폐기물 방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김한근 시장이 강원도당에 신청한 재심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심 청구 이후 국민의힘 당원과 시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 고민 끝에 철회 결정을 내렸다며 조만간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장 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우영 후보와 정의당 임명희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홍규, 심영섭 예비 후보가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정수가 춘천과 원주 각 2석, 강릉에 1석이 늘어나면서 비례 포함 169명에서 174명으로 5석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변경된 선거구에 맞춰 시군의원 후보자 재조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여름부터 잠정 중단됐던 보건소 진료와 예방접종 업무가 하나둘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정상화 일정이 다 다르고 아직 업무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에 마련된 PCR 검사소가 한산합니다. 확진자 감소세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로 한 단계 낮추고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에 진료 등 일반 업무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업무 재개 범위와 방식은 지자체 자율에 맡겼습니다. 보건소 방역 사항을 고려를 해서 보건소장이나 지자체장이 판단하에 업무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삼척시는 오늘부터, 원주는 이번 주 내로, 춘천과 속초는 5월부터, 태백은 6월부터 대부분의 보건소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은 이미 지난 20일부터 업무를 재개했고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고성과 양양은 그동안 중단 없이 보건소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은 아직 정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이지 않은 시군들은 보건소 업무 재개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1일 평균이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불편이 제일 컸던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는 5월 2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에 확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행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정부는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로만 확진 판정을 일원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업무가 다시 가중될 수 있다며 보건소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군 보건소의 업무 재개 사정도 모두 달라 자칫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3,000명 가까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686명을 비롯해 강릉 433명, 동해 193명, 삼척 153명, 속초 144명, 태백 112명 등 2,949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 1,80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로 도내에 23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1년 반 가까이 중단됐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에서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줄고 경북에선 여객선 운항이 늘 것으로 보여
강원 동해안 항로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 터미널 입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터미널 대합실도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울릉도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여객선에 하나둘 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죠. 이거 위드 코리아가 코로나가 풀려갖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살 것 같아 이제. 살 것 같아요. 숨이 쉬어져. 묵호 울릉 항로는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크게 줄고 예매 취소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1년 반 가까이 운항이 중단됐고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관광객 수요가 늘자 여객선 운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묵호 항로가 재개되면서 강릉 등 강원권 2곳과 경북 포항과 울진에서 각각 울릉 항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가는 여객선 항로의 경쟁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과 동해 묵호에선 당초 여객선이 2척씩 투입됐지만 현재는 2곳 모두 1척씩만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타 11호는 울릉 독도 전용선 투입으로 인해서 감선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묵호에서 운항하는 시스타 3호는 금년도 여객 조조로 감선된 상태인데 반면 포항 울릉 항로엔 내년 상반기쯤 970명이 탈 수 있는 초쾌속 대형 여객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울진 울릉 항로에는 이르면 오는 6월쯤 승객 정원 638명, 차량 20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여객선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 울릉 항로에 저희 울릉군에서 추진하는 공모선 투입 예정이고요. 내년에 후포항에서 신규 여객선 투입하는 거는 정상 추진 진행 중이라서 강원 동해안의 울릉 항로가 위축되면서 지역 관광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폐비닐 등의 영농 폐기물을 재활용할 처리 시설이 도내에 없어 농촌마다 영농 폐기물이 넘쳐나는 실태를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폐비닐을 제때 치우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폐기물 위탁 수거 사업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준호 기자가 폐기물 수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50대 가장 이병용 씨가 이른 오전부터 5톤 트럭을 몰고 동해안 일대를 누빕니다. 이 씨는 한국환경공단과 계약을 맺고 강릉과 동해, 평창 지역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위탁 사업자입니다. 행성지는 강릉시 동덕마을. 한 달 전부터 폐기물을 수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빗발친 곳입니다. 오전 내내 서로 뒤엉킨 폐비닐을 돌돌 말아 떼어내는 작업만 100여 차례. 아직 30%도 채 못 실었지만 차에 더 이상 실을 공간이 없어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마을의 폐비닐을 환경공단 수거소에 가져다 놓는 일도 하세월입니다. 영월에 있는 수거소까지 왕복거리는 242km. 오고 가는데 무려 5시간 20분이나 걸려 한 번 다녀오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과다 적재 단속이 없는 길로만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에 40만 원, 2에 80만 원 그렇게 올라가요. 이 씨가 과다 적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거차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 씨의 차는 10톤 이하로 짐을 실어야 하는데 차에 부착된 크레인과 적재한 변명 등 장비 무게만 7톤이 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적재로다가 하면은 이거 못해요. 이 운반을. 너무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요즘 같은 고유가 시기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수거소까지 가는데 드는 기름값은 20만 원 안팎. 이제 반 온 거죠, 반. 반 해갖고 19만 7천 원이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갖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왕복 유류비가 40만 원이지만 9톤가량을 수거하고 받는 돈은 세금 떼고 고작 4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요소수와 차량 정비 등 유지 비용을 계산하면 일을 할수록 적답니다. 이 할부가 한 250만 원 들어가죠. 보험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씨는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는 곳만 이따금씩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네 영농 폐기물 수거 위탁 사업자 13명도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똑같이 되니까 비싸니까 아무래도 남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운반비는 10년 가까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2014년 킬로그램당 50원에서
2015년엔 2원, 2018년엔 0.5원이 올라 2.5원이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지만 수거 운반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위탁 사업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비용 증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영농 폐기물 방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운송하는 사업자가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그 조건 분리 지역까지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 중장기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농촌마다 폐비닐이 늘 쌓이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방개혁에 맞춰 접경지역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부대가 떠난 자리엔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요. 부지 매입이 국방부와의 협의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접경지 개발 사업도 아직까지 계획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 지역에 주둔했던 군부대의 터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대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입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한 시설물 철거가 한창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양구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이전한 군부대는 파악된 곳만 14군데에 이릅니다. 이 부대도 재작년부터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을 막아둔 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 당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인근 주민들. 떠난 군부대 자리에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 관련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이런 데서 좀 설치를 좀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 골프 연습장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습장을 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양구군은 14개의 군부대가 떠나면서 남겨진 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50개 정도를 합친 크기입니다. 양구군은 이런 부지에 강원 호국원을 유치하고 유소년 야구장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농공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사업에는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 국비 등을 신청해야 하지만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양구군에 팔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판다고 해도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포크레인이 몇 대가 와서 뜯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다 실어내고 이제 고물만 남았어. 그렇지 아무래도 빈터가 이렇게 있으면 안 좋지. 빨리 뭐가 들어와야 좋지. 양구군은 국방부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유후부지 문제는 양구뿐 아니라 강원도 접경 지역의 공통 현안입니다. 군부대 땅이 접경지 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 사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최종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해 강원도 공약의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6개의 국정 목표 아래 국민에 대한 20가지 약속으로 세분화하고 하부에는 115개의 국정과제와 500개의 실천과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30일 마지막 확정안을 정한 뒤 5월 2일이나 3일쯤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당선인의 지역 공약과 지역 현안을 합쳐 40개 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강원도 관광도로 투어패스 상품을 5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바다 드라이브길 투어패스 상품은 삼척 동해, 동해 강릉 양양 두 종으로 나누어 판매되고 해신당공원, 한선굴, 무릉 별류천지,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오죽헌 시립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묶어 하나의 입장권으로 관광할 수 있습니다. 첫 입장 시각 기준 48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1박 2일 일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 내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됐습니다.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3년 만으로 133m당 100원인 거리요금과 33초당 100원인 시간요금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